자, 21년 6월 한지 고3 마무리합시다. 쌤이 써놓은 거 풀이 여러분 이거 만든다고 꽤 시간 걸리거든? 푸는 거는 진짜 몇 분 안 걸려. 근데 여러분도 푸는 건 몇 분 안 걸리겠지만 이거 풀이 하려면은 얘들아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잘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다음 글은 위치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명소에 대한 것이다.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구라는 곳은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됐어. 그치? 강원도 양구군은 우리나라의 딱 그 한반도의 정중앙이죠. 배꼽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펀치볼, 침식분지로서 항상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 자, 우리나라의 사극을 기준으로 정중앙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동경 128도, 북위 38도 지점에 세워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 사극 메모 한번 해보자. 유원진, 극북이지. 그 다음 마안도, 비단섬, 극서. 그 다음에 마라도, 극남이지. 그 다음에 독도, 극동.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중앙이 있대요. 자, 국토 정중앙이라는 지역 특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름철 배꼽 축제가 열린다. 배꼽. 우리나라의 정중앙. 신체의 정중앙에 배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펀치볼, 침식분지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니은. 정동진이라는 지명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한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그럼 여러분 정동진 들으면은 솔직히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뭐, 선생님 해안당구 지형은 저기밖에 안 나온다고 했지. 그치? 자, 바다와 접한 기차역과 굉장히 이뻐가지고 여러분 일출 명소예요. 해넘이 이런 명소기도 하고 조각공원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전국적인 해돋이 관광 명소이다. 그쵸? 그 다음에 해남군에는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근데 얘들아 여기 잘 봐야 돼. 이거 낚으려고 해놓은 건데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남쪽이지 극남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극남은 어디라고? 마라도다. 알겠지? 자, 한반도의 땅끝임을 알리는 탑이 세워져 있다. 같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땅끝 해넘이 그 다음에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경상분지였잖아. 그래서 공룡 발자국 나오기도 했던 곳이 바로 해남.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보자. 1번. 자, 니은은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니은은 아까 여러분 정동진이었지? 그지? 가장 이른 것은 여러분 어딜까? 독도겠죠. 극동에 있는 부분이 가장 늦겠지. 그 다음에 2번. 디귿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아까 아니라고 했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거지. 한국지리 여러분 처음 할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분명히 땅끝 마을이라고 해서 해남을 들어봤을 텐데 우리 극남, 영토의 가장 남쪽은 마라도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3번. 니은은 정동진은 양구보다 우리나라의 표준경선과 최단거리가 가깝다. 그죠? 양구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지. 그러면은 표준경선은 우리 일본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일본 동쪽이잖아. 더 가까운 것은 정동진이겠죠. 그죠? 자, 그럼 4번. 기역 디귿은 모두 관계적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기역. 한번 볼까? 기역 여러분 숫자로 나타나요. 수리적 위치지. 그 다음에 디귿은요. 지리적 위치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적 위치가 아니고요. 수리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들은 둘이 묶어서 절대적 위치라고도 하고 바뀌지 않아요. 자, 5번. 니은과 디귿 주변 해안의 최저 조위선은 직선기선으로 활용한다. 자, 니은과 디귿, 정동진과 그 다음에 육지의 가장 남쪽 끝바다. 그럼 여러분 정동진이 있는 곳은 동해잖아. 동해는 요게 맞아. 최저 조위선까지는 맞지. 최저 조위선부터 12L이 통상기선을 적용하잖아. 근데 여기 지금 해남이 있는 곳은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워.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최외곽 도서를 이은 곳에서부터 12L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지. 그치? 그래서 이 반쪽짜리 답변이에요. 니은은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디귿은 직선기선을 적용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자,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해안 지형에 대한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자,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사빈 나와 있고 뒤에 사구가 나와 있어. 그러면 사빈부터 생각해보자. 일단 그 바다로 튀어나온 곳보다는 많이 발달하죠, 여러분.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빈의 모래가 뒤로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더 가볍고 고운 모래들이 날려가지고 뒤에 언덕을 형성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사구입니다. 그리고 사구 아래의 어떤 지하수층은 염분이 낮거나 혹은 뭐 염분이 우리가 없다고도 배웠죠. 담수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사구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태안, 신두리 사구, 충남. 그 다음에 오른쪽 사주 역시나 얘들아 어디? 동해안.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이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이죠. 그래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 때문에 여러분 사주가 형성이 될 거고 어디에? 이 골짜기에 후빈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제 물이 차요. 근데 앞에가 사주가 막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에 물이 갇힌 거지. 그지?
자, 이거 어디였죠? 여러분, 광덕군과 전남고에선 그랬대. 이 석호의 물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염분이 있어. 그치? 염분이 있는 걸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식물한테도 얘들아 소금물 줘봐 죽잖아. 기계에 소금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부식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디귿. 자,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탄한 바위면으로,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위에 군산, 김제, 여기 부안이죠. 그죠? 부안에 가면 채석강이라고 해서 지금 해식에도 보이고 파식대도 보이네. 그래서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탄한 바위면, 그럼 여러분 파식대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집안의 융계에 의해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 바다 주변의 계단 모양의 지형, 해안 단구. 아까 정동진 있었죠. 그죠?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역의 밑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맞지? 그 다음에 니은. 석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안 된다고 했어. 알겠지? 안 된다고 했어. 쌤이 기억이 지금 자세히 안 내는데 전남고 아니면은 광덕고거든? 아무튼 잘못 알려줬어. 자, 디귿. 디귿은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면적이 넓어진다.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하겠죠, 여러분. 계속 침식 작용을 받다 보니까 뒤로 계속 후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밑에 파식대의 면적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럼 리을. 리을에서는 과거 바닷가에 퇴적되었던 둥근 자갈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낮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힘을 받아서 융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은 기역, 디귿, 리을. 5번.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프의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딱 봐도 여러분 나오지. 그치? 지금 여기 그 서초 강남은 지금 색깔이 빔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두 개는 나와 있네요. 자, 요거 먼저 보고 갈게. 여러분 되게 익숙해졌죠? 그죠? 노원구. 그 다음에 여기 도봉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그래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부도심 지역이 나와 있어.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 말고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어디였어? 이렇게 강서구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뜨고 있고. 자, 그럼 왼쪽 잠깐 보자. 상주 인구와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생산자 서비스업은 여러분 기업의 오너가 누려야 될 거라고 했었다. 그죠? 그다음 보다 고차원적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공업이 발달한 곳, 주거 지역이 발달한 곳, 그 다음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 그럼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많은 곳은 어디겠어? 부도심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상주 인구도 많다고 했어. 그죠? 그래서 가가 강남과 서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볼까요? 다 보면은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가장 적고 상주 인구는 되게 많은 편이야. 그럼 어디겠니? 주거지역인 도봉하고 노원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구로구하고 금천구. 그렇죠?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럼 자, 보기 볼게요. 1번. 나는 가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다. 나는 가보다, 아니죠. 여러분 가가 훨씬 비싸겠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강남.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그렇지. 여긴 공장이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는 가보다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아니고 유출 인구가 많겠지. 그죠? 땡. 그럼 고쳐놓을까? 이걸 고쳐도 되고 여러분 앞에 부등호를 뭐 제외한다면 이렇게 고쳐도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다는 나보다. 다는 누구보다?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여러분 여기는 주거지역에서 낮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도심이나 부도심이나. 그죠?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낮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는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은 가다나 순서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을 수가 없죠. 주거지역인데 집에서 뭘 만들어. 뭐 가내 수공업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답은 2번이었고 4번 보자. 자, 지도의 A, D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왼쪽은 보면 여러분 낙동강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삼각주가 되겠죠. 여러분 삼각주의 형성 여러분 과정이라고 할까? 보면은 하천의 하구에 발달을 하는 지형인데 우리나라는 잘 발달하지 않아. 왜? 서해와 남해로 대부분 큰 하천이 흘러가는데 서해와 남해는 밀물 썰물의 차가 굉장히 심해. 그러면 이 강이 끌고 오는 퇴적물의 양보다 밀물 썰물이 이제 이 조류의 작용으로 제거되는 흙의 양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갖고 오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많으면 남는 게 없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 이제 낙동강 부근 남해의 일부 부분은
이런 조류보다는 낙동강이 가지고 오는 퇴적물의 양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렇게 삼각주가 형성이 되었고 굉장히 토지가 비옥합니다. 그래서 논이 등장하고요. 원예농업 같은 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만경강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딱 봐도 여러분 우리 자유공유 하천이야. 그치? 그래서 이 하천이 흘러가면서 여기 자연제방이 형성이 되고 그 뒤에는 배우습지가 형성되겠지. 그래서 이 지형을 우린 뭐라 그래? 범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에도 하구뚝 있는 거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러면 A는 유석의 감소로 형성된 선상지이다. 여러분 선상지는 어디니? 우리 뭐 구례라고 알고 있고 또 하천과 그 다음에 하천이 흘러가다가 경사의 급변점에서 이렇게 물이 부채꼴처럼 퍼지는 곳이지.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래? 우리나라는 이 땅이 형성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경사의 급변점이라는 것 자체가 발달하기가 어려워. 평탄한 지형이야 대체로. 자, 삼각주고 B에서는 하구뚝 건설 이후 하천의 수위 변동폭이 증가하였다. 하구뚝을 만드는 이유가 뭐니 여러분? 이런 감조 구간의 어떤 피해를 없애는 건데 변동의 폭이 감소했겠죠. 그 다음에 D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당연하지. 물이 넘칠 때 여러분 무거운 놈을 먼저 여기다가 퇴적시킬 거 아니니. 그죠? 그럼 물도 잘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퇴적물은 A 하고요. 삼각주와 그 다음에 배우습지의 퇴적물은 후빙기. 그죠? 후빙기에 퇴적되었다. 빙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답은 5번. 자, 5번.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중 학생이 작성한 노트이다. 옳은 것을 찾으래. 자, 돌리네, 용식작용, 석회동굴, 석회암 풍화토, 그 다음에 이제 카르스트 지형의 농업이 나와 있는데, 그럼 보자. 1번. 고생대 평안노충군에서 주로 나타났다. 여러분, 고생대 평안노충군은 일단 조선노충군보다 뒤에 나타났죠, 시기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무연탄이 등장을 하고, 여기는 조선노충군이. 맞지? 해성층이고 육성층. 그 다음에 니은. 이거는 물리적 풍화가 아니고, 여러분, 물리적 풍화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빙하 지형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힘으로 깎아 나가는 거야. 그죠? 부스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학적 풍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용암의 냉각 속도. 여러분, 용암의 냉각 속도.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에 따라가지고 중앙이 동굴이 형성되는 것은 용암 동굴이었어. 그죠? 다음 4번. 리을은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등이 산화하여 붉은색을 띈다. 그치? 그래서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토양. 여기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져요. 다음 5번. 미음에는 배수가 불량하여. 여러분, 여기는 카르스트 지형은 배수가 굉장히 잘 된다고 방금도 말했어. 말했나? 그래서 배수가 잘 돼가지고 양호해서 주로 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가 이루어져요. 배수가 잘 되면 논을 지을 수가 없어. 제주도에서 논농사를 안 짓는 것처럼 말이야. 자, 그래서 대체로 우리 밭농사 중에서 또 단양 같은 곳은 마늘 농사 같은 거 많이 지어요. 오케이? 자, 뒤에 6번. 얘들아, 이거는 이번 거 30분 넘어가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지? 이번 거는 느려지는 것 같은데.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당황하지 말고 얘들아, 이 수능 거 보다가 이런 거 보면 많이 쉬워. 자, 지금 이제 경북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부산이 나와 있고, 전남이 나와 있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주어진 자료는 수력이 나와 있어. 그러면 물자원을 이 중에서 우리가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니? 낙동강 중상류가 흘러가고 있는 이 경북이겠죠. 그러니까 다는 경북이야. 맞지? 자, 그럼 경북이고, 가나 지금 남아있고, 이 전남하고 부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원자력과 화력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나름 여러분 킬러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 이번 회차에. 여러분이 화력 발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율이 높은 것은 공부를 해서 외우고 있겠죠. 근데 이 세 지역은 원자력의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A는 원자력이 되는 거야. 알겠니? 경북 봐봐, 얘들아. 여기는 울진하고 경주 두 개나 얘들아 발전소가 있고요. 부산에 뭐 고리 이런 발전소 있죠. 그 다음에 영광에 발전소 있고. 오케이? 부산은 얘들아 이 원자력 발전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했잖아. 의존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가 원자력이 되고, 그럼 나머지 B는 화력이 되겠지. 그러면 가는 여러분, 이 두 지역에 비해서 원자력의 비율이 조금 낮은 대신 기타의 비율이 높아. 아마 이건 이제 신재생의 비율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양광 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는 원자력, 가는 영광, 여기 전남, 나는 부산, 다는 경북이 되고요. A는 원자력, B는 화력이 됩니다. 그럼 자 보자. 1번. 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가가 아니고 어디라고? 다였어요. 경북.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영남 지방. 가가 얘들아 무슨 영남, 여기 호남이잖아. 그죠? 다와 나가 영남.
그 다음에 가가 호남. 고쳐놓을까? 자, 그 다음 B는 수력보다 자연적 입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화력은 우리 발전소 중에서 이런 자연적인 입지 제약을 가장 적게 받아요. 그 다음에 4번 A는 B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당연히 화력이 더 이르겠죠. 원자력도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 수력하고 원자력 중에서 뭐가 더 빨리 발전됐어? 당연히 수력이지. 그 다음 B는 A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다. 그쵸? 아까 쌤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화원수 순서로 알아두세요. 화원수. 그 다음 7번.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계절풍이 나와 있고 여름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 겨울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높새바람. 자, 높새바람은 여러분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영서지방에 부는 건조한 바람을 말해. 특히 폐연현상, 방금 말한 거죠. 자, 보면 기억 주로 기억이 아까 여름이었죠. 여름은 서고 동저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서고 동저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맞잖아. 근데 남고 북쪽, 여름은 남고 북쪽,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다음 니은에는 주로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니은은 여러분 겨울인데 대류성 강수는 여름에 내리고. 그 다음에 디귿 높새바람이 불 때 영서지방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 리을 발생할 때 바람 바지 사면이 바람이 와서 부딪히는 지역이 바람 그늘 사면보다 스균하다. 맞아요. 자, 이거는 함께 설명을 해볼게. 봐봐, 여기가 이제 태백산맥이야. 근데 우리 북동풍의 성질은 뭐냐면 위에 오호츠크 쪽에서 불어오니까 차고 습해. 근데 이 차고 습한 애가 넘어가질 못하죠. 산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에 바람 바지 사면이야. 여기에 이제 비를 쭉 내려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지. 100m 올라갈 때면 계속 기온이 0.6도 정도 낮아지잖아. 자, 근데 여기 있다가 비를 다 내리고 건조해진 이 구름 덩어리가, 바람 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니? 상승하겠지. 그러니까 영동지방은 비나 눈의 양이 많은 거고, 북동풍이 불 때. 그 다음에 서쪽 지방은 가뭄이 나타날 수 있어. 알겠죠? 답은 5번. 그 다음 8번. 여러분 못하는 거 중에 또 하나죠. 이거 여러 개 나오면 또 이제 당황하지 말고. 자, 보세요. 자, 왼쪽 거 보면은 인구 증가율 하고요. 연령층별 인구 비율 나와 있고, 지금 여기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이니까 여기는 진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청주, 충북이 인구 1위 도시죠. 여기는 혁신도시,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죠?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부여입니다. 예전 백제도읍지, 사비였고요. 이 중에 농촌지역은 일단 하나야. 어디? 부여. 그럼 부여의 특징이 뭐겠어? 고령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 마이너스야. 그렇지? 인구가 나가고 있다는 지역, 나가고 있는 지역이고,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또 큰 힌트를 줘. 극일값을 찾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 자, 보면은 나이 많은 분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소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네. 그렇지? 유소년층 비율이 도드라지는 지역이 어디라고? 세종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이 문제가 말하는 건 저 청주하고 진천 중에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냐라는 걸 보는 거야. 인구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보고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얘들아. 우리가 무슨 인구를 연구하는 무슨 통계학자도 아니고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하지만 특성이 있죠, 여러분. 진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혁신도시. 진천 음성인데 진천이 훨씬 많이 발달되고 있어. 진천.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높고, 청주 같으면 원래 인구가 많긴 해. 85만 정도 되거든. 자, 그런데 인구 증가율 자체는 낮아.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 값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걸쳐 있다. 그래서 세종, 청주, 진천, 부여 순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1번. 가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이다. 여기는 여러분 혁신도시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가는 어디라고? 세종이야. 행정특별자치시. 그치?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세종은 아까 부여였죠. 부여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프를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뭐냐면 이 청장년층의 폭을 봐야 돼. 근데 지금 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얼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좀 더 많거든? 그래서 결국은 인구 부양비라는 것은 먹여 살려야 되는 청장년층의 숫자가 혹은 비율이 많으면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거나 혹은 수가 적다면은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뭐 유소년부양비 다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라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여러분 부여는 아까 다가 어디였죠? 청주였죠. 청주보다 성비가 낮아요. 전체적인 성비는 여러분 농촌이 낮아. 왜? 여성들이 더 많이, 할머니들이 많이 남아 계시죠. 그 다음에 4번 가라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나이다. 나가 아까 청주였죠. 85만. 밑에 쌤이 여기 메모해서 봐봐. 우리가 진천하고 부여는 뭐 인구를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청주하고 세종은 알아둬야 돼. 청주 충북 인구 1위 도시 85만, 세종은 40만 정도 돼. 그 다음에 진천은 8만 정도 되고요. 부여는 6만 정도 됩니다. 알겠죠? 둘 다 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라 중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다이다. 여러분 중위 연령이라는 게 뭐니? 연령 순으로 100명 정도를 쫙 세워놨을 때, 전체 인구를 세워놨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은 우리가 농촌이겠죠. 농촌은 어디? 다가 아니고 랍니다. 됐지? 자, 9번 이제 비교적 설명을 할 게 적은 게 나왔네. 자, 보면 가하고 나가 나왔고요. 그럼 나 지역의 상대 특징을 찾으래. 자, 나 가는 취사할 때 발생한 열을 난방에 활용하지 않아. 굳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열이. 그래서 방의 반대쪽에 있고, 여기는 뭔가 이제 이 더운 지역 혹은 따뜻한 지역에서 대한 설명일 거고, 나는 부엌에서 발생하는 온기를 난방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부뚜막을 길게 연장하여 만든 그 다음에 거실과 같은 생활 공간에 정주간이 발달했다. 이건 북부지방에 대한 거죠. 그러면 추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단풍의 절정 시기는 빠르겠죠. 추우니까 단풍이 빨리 들겠지. 그지? 연평균 기온은 낮겠지. 그 다음에 서리일수는 추우니까 많이 내리겠지. 그럼 답은 A. 오케이, 끝. 그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다 지역의 지도를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경기 강원 지역 답사 계획서인데, 여러분 여기만 보고 풀 수 있니? 풀 수 있어. 근데 이 다는 못 찾아. 밑에 지도 안 보여주면 여러분 다를 어디라고 할 거냐면 태백이라고 할걸? 자, 1일차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판업이고, 여러분 출판업 도드라지는 곳 우리 이기신도시 파주 알아두라고 했죠. 그 다음에 2일차 나 기업도시 기반의 지역발전이고, 이거는 안 보고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의료, 건강, 바이오 산업의 첨단 산업인데다가 기업도시. 그럼 어디? 원주예요. 그다음에 다는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이제 태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밑에 지도를 보면 정선도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게 태백, 정선, 원주, 파주. 1번. 그치, 이런 지도를 여러분 처음 외울 때는 굉장히 좀 귀찮고 어렵지. 근데 외워두면 이렇게 쓸모가 많아. 2학년 형들은 지금 이거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틈했네요. 자, 11번. 자, 가나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볼까요? 평택 화성 일대와 더불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서 쭉 나와 있고, 1차 금속, 충청권인데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되게 높대. 그럼 당진이죠. 포광당, 당진. 자, 그 다음에 나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수도권의 제조업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있대. 그러면 충청남도 북쪽이겠다. 그쵸? 그리고 IT와 자동차. 그럼 어디니? 아산이잖아. 자, 그지? 그럼 여기 충남만 나와 있네요. 조금만 줄여서 보자. 헷갈리니까. 자, 여기 어디?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보령입니다. 여기 홍성, 예산, 세종,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공주, 그 다음에 여기 대전, 그 다음에 여기 논산.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 답은 4번. 자, 12번. 가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 단면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와 나가 나타나 있고, 친절하게 아주 딱 찍어놓고 얘들아 다 적어놨어. 한탄강 나오면 어디라고? 용암대지 철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A라는 돌멩이는 우리가 이제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위에 충적층이 형성이 되고 수리시설이 발달되어서 논농사가 가능한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춘천 침식분지. 그죠? 아까 이제 1번에서 양구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침식분지라는 곳은 변성암이 있던 지역에 화강암이 관입을 해. 근데 이 화강암 친구는 이 변성암보다 이 침식과 풍화 작용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는 많이 깎여 나가는 상태이고, 이 주변에는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볼까요? 옳은 것은? 자, 조금만 줄여서 볼게. 자, A 암석은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니다. 현무암은 여러분 신생대의 분출암이죠. 터진 거. 틀렸어요.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은 화강암이야. 이거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B 암석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다. 어디 가서? B. 시원생대 맞지? 변성암. C 암석에는 공룡 발자국. C가 아니고요, 여러분. 잠깐만. C 암석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중생대 퇴적암에, 시기는 같지만, 여러분, 중생대라는 시기는 같지만, 퇴적암에 나타나는 게 공룡 발자국. 그 다음 4번. 나에서 C 암석은, 화강암은
비암석보다 변성암보다 풍화 침식에 약하니까 많이 깎여 나갔지. 그죠? 암석의 차별 침식.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의 충적층은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충적층은 논으로 이용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13번. 여긴 전남이 나왔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소매업태별 사업체 수입니다. 지금 보면 백화점, 슈퍼마켓이고요. 대형마트가 나와 있어. 자, 그리고 불 들어와 있는 곳은 광주, 그 다음에 순천, 여기는 어디? 구례입니다.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자, 그러면 여러분 백화점도 가장 적은 게 백화점이겠죠. 숫자가 백화점. 그럼 가장 많은 것은 이 중에서는 슈퍼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백화점 많은 광주, 그 다음 순천, 구례. 할 게 뭐 있니? 자, 넘어갈게요. 밑에. 자, 1번. 다에는 국가정원과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다는 여러분 구례야. 구례가 아니고 순천에 있잖아. 순천. 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의 횟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당연히 광주가 많지,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가 높다. A는 백화점은 대형마트였나? 아니 슈퍼마켓. 그거다 평균 이용 빈도가 낮겠죠, 여러분. 백화점 잘 안 가잖아. 그 다음에 4번. A는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구매 이동 거리가 멀다. 그치? 백화점 몇 개 없으니까. 고차 중심지, 거리가 멀어요. B는 대형마트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때? 좁아요. 좁다. 그리고 최소 요구치도 좁겠지. 낮겠지.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은 도시단원의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나와있고 도심 재활성화입니다. 자, 서촌의 변화 보자. 여기는 이제 골목길과 한옥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서촌은 한옥을 활용한 관광지와 상업 공간으로 바뀌었대. 그럼 여러분 여기 뭐 한 거니? 수복 재개발 같은 거 한 거죠. 그래서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 꽃가게 SC 세탁소 K씨가 떠나게 되었다. 왜? 이 지역의 지대와 지가가 오르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동명동 같은 느낌이죠. 여기. 그 다음에 내수동의 변화. 보면은 종로구 내수동 일대는 슬럼화가 진행된 도심부로 한옥 등 노후 주거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다 밀었어. 그리고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철거 재개발한 거죠. 그러면은 밑에 보자. 자, 가는 교외 지역. 가는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디? 도심에서 발달합니다. 도심.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철거 재개발이 아니고 수복 재개발에 의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다로 인해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아졌겠죠. 그 다음에 다는 주로 보존 재개발이 아니고, 보존 재개발은 여러분 역사와 문화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존해 가면서 개발하는 것들 의해 이루어졌다. 철거 재개발이고 이거는. 다는 나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겠죠. 이거는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도 낮고, 그치? 그 다음 15번. 여러분 또 못하는 거 나왔네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원주겠죠. 원주. 그 다음에 여긴 대관령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밑에 잠깐만, 남해네요.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울릉도가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하나하나 찾으면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높은 곳,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여름 기온도 8월 평균 기온도 가장 높은 곳. 그럼 어딜까요? 내륙에 있고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이겠지. 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 자, 근데 기온의 연교차는 높지만 8월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지. 그럼 높은 산지에 해당하는 얘일 거야. 대관령. 그리고 비 많이 오죠. 그렇지.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가 낮고요. 그 다음에 8월 평균 기온 굉장히 높아. 그럼 어딜까요? 이 친구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울릉도.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아. 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그렇게 집중돼서 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연중 고르게 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16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세 지역은 여러분 고양시, 화성시, 안성시 이렇게 나와 있고, 고양시 한물 갔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은 한물 갔어. 1기 신도시 주거 지역이었고, 화성은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2기, 3기 계속 신도시들이 등장하니까. 안성시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경기도에 위치한 이제 농업이 조금 더 발달한 곳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농가 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가장 낮은 친구 어디? 안성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농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도 낮아. 왜? 그 지역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 100만 곧 넘어갈 겁니다. 화성. 그 다음에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농가 인구 비율이 되게 낮아. 어디? 고양시. 자, 그러면 1번. 가는 나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여러분, 화성이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훨씬 많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가는 다보다 전체의 농가 중 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가와 다 중에서. 그러니까 농가 중에서 숫자는 당연히 안성이 많겠지만 여러분 비율만 보자면 당연히 여기가 겸업농의 비율이 높겠죠. 이해가니? 비율이야. 3번.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화성은 어디보다? 안성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 수가 많다. 여기가 많아요. 나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나와 다에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 나와 다. 다는 일기 신도시 있어. 그죠? 하지만 나에는 일기 신도시 없습니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은 이네. 자, 첫 번째, 자동차, 전자, 화학물질 나와 있어. 아주 친절하네요. 네, 봐봐. 울산, 전남 들어갔어. 울려서 뭐라고 했니? 화학.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경울충. 울산이 이제 요거 엎치락 뒤치락해. 이 통계 자료마다 다르지만 자동차겠죠. 그 다음에 전자. 전자는 경경충, 뭐 경충경. 그죠? 이렇게. 그래서 A는 경기, 그 다음 B는 충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왼쪽 거 보세요. 가는 그럼 뭐겠어요? 얘는 자동차였고, 전자였고. 가는 전자. 그 다음에 다는 화학, 나는 자동차. 그럼 여러분, 화학을 보면 뭘 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종사자에 비해서 출하액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이런 것들 포인트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A는 경기, B는 충남이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가는 부피가 크거나, 전자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형 제조업이다. 적환지 지향형 제조업은 여러분 1차 금속을 말해 보통. 알겠니?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제조업이다. 이거는 화학이겠죠. 석유화학. 그 다음에 다는 최종 제품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형 제조업이다. 이건 자동차, 조선 같은 것들. 5번. 가는 다에 비해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1인당 출하액이 많은 것은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니, 여러분? 석유화학이라고 했죠. 그치? 다음 18번. 남북한의 1차 에너지 연별. 자, 밑줄 그어야겠죠? 무슨 비율? 공급 비율입니다. 공급 비율. 자, 그럼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자, 석유, 석탄, 수력 중에 하나야. 자, 그럼 남한은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거, 그치? 가장 많이 공급되는 거 뭐겠니? 석유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석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겠어? 수력이겠지. 이게 무슨 3점이니? 응? 그치? 고3 6월 건데 난이도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북한은요, 그치? 상대적으로 석탄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또 수력, 산지가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의 비율, 굉장히 수력의 비율이 높습니다. 나는요, 석유, 기름 없어, 이 친구들. 자, 1번. 북한에서 가를 이용한 발전은 석탄이었죠. 평양 주변에 위치한다. 왜?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치? 화력 발전소는 보통 이 많은 소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맞겠죠. 총 전력 생산에서 달을 이용한 발전량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다. 요거는 여러분 다가 아까 뭐였지? 수력이었죠. 맞습니다. 북한에서 가는 석탄은 석유보다 해외 의존도. 북한 석탄 많아. 그 다음에 리을. 다는 수력은 석유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겠죠. 수력은. 그 다음 19.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평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니? 군산, 김제, 부하니까 김제. 그 다음에 하나는 서귀포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찾아볼게. 맹류를 한번 볼까? 맹류? 맹류가 주어져 있지. 맹류는 여러분 보리를 말해. 보리는 따뜻한 지역에서 나름 얘들아, 이 성장하는 친구고, 그렇게 많이 생산 안 해. 그럼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김제예요, 김제.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쌀, 그 다음에 과수, 채소인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가 없지. 그럼 그 없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쌀이겠지. 그럼 가가 쌀일 거야. 그럼 여러분 B에 보면은 쌀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그럼 얘가 뭐겠니? 당연히 또 여기 B가 맞겠죠. 김제가 맞겠지.
그치? 그러면 찾았네. 서귀포, 김제, 얘는 평창이야. 그럼 평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당연히 채소, 우리 그 고랭지 농업 같은 거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쌀, 여기는 상대적으로 과수, 서귀포, 귤 같은 거 있죠. 한라봉 같은 거. 자, 그러면 가는 주로 논보다 밭. 가는 여러분 쌀이야. 쌀이 무슨 밭에서 재배가 되니? 그 다음에 2번, 나의 도내 재배 면적 비율은, 난 채소야. 제주가 전북보다 높다. 여러분, 재배 면적 비율은 제주가 전북보다 높겠지. 자, 이것도 여러분 비율이야, 비율. 재배 면적이라고 하면 어디가 높겠어? 전북이 높겠지. 그치? 그래서 낚으려고 내는 거야. 쌤이 제일 처음에 했었죠. 뭐 면적, 수, 비율 조심하라고요. 3번, 단은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이다. 여기서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건 쌀이에요, 여러분. 쌀은 남는다고 해.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4번, 간은 나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쌀하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있어. 채소가 당연히 여러분 시설 재배, 하우스 같은 데서 많이 하죠. 여러분 논농사 하우스에서 한 거 맞니? 난 못 봤어. 그 다음 5번, 우리나라에서 과수는 가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 여러분 당연히 논이 더 넓겠죠, 재배 면적 자체는. 그래서 봐봐, 면적인지 비율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도권 우리나라 면적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의 50% 이상 거주하고 있고요. 또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자,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따른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도 보면은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실시하였다. 자, 그럼 기역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크게 완화되고 있다. 니은이 아까 여러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간의 격차야. 격차는 여러분 신도시를 건설하면 또 몰리겠죠? 그렇죠? X. 그다음 디귿을 위한 정책 중에는 수도권 공장 총량 제어, 양을 정해놓고, 그렇지?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죠. 과밀 부담금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리을, 수도권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수도권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왜 만드니? 수도권이 아니고요, 비수도권에 만드는 거죠. 답은 2번. 여러분 이게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고3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탐은 쌤이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이 최저를 맞추기에 너무 좋은 친구야. 그러니까 항상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풀이 꼼꼼하게 하시고. 자, 오늘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